예, 제70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합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포항 선거 우리 허대만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 지도부가 이곳 포항에 아침 일찍부터 내려왔습니다. 전국 상황이 대단히 엄중하기 때문에 먼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과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들이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국민입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이 정권의 철면피한 집요함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갖 기묘한 논리로 상황의 본질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벌써 다 알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이 사건의 수사팀 검사들이 국정원 요원들의 트위터를 발견하고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분개했다고 합니다. 수사팀장은 선거 사법 사상 유례 없는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긴급하게 수사해야 하겠다고 상관인 지검장에게 얘기하자 지검장은 야당 도울 일이 있느냐, 내가 사표를 쓰고 나서 수사하려면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 뜻에는 청와대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국정원장이 화낼 텐데 그래도 꼭 해야 되겠느냐, 적당히 덮어라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수사팀장이 알겠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습니다, 이거 워낙 중대범죄이긴 하지만 없던 일로 덮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옳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그야말로 선거 사법 사상 유례없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그냥 덮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틀린 것입니까? 수사팀장과 상관인 지검장 가운데 누가 공공의 적인지 국민들은 벌써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천주교의 김희중 대주교님 만나 뵀을 때 인상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대주교님은 정치인이 하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인이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평가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있는 정치인은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야말로 나라가 이렇게 난리 났는데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은 전 정권의 책임이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수사 방해와 외압은 현 정권의 책임입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아직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만 하고 계실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께 천명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수사팀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의 이목이 쏠린 대형 사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 정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검찰개혁 추진안에 이미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전권을 주는 것이 이 사태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특별수사팀은 그동안 참 어려운 지경에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거대 권력과 맞서서 외롭게 싸워온 이 검찰 수사팀을 오히려 이제는 감찰하겠다고 합니다. 추가 수사는 물론이고 공소 유지조차 힘들게 될 거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정권이 노리는 바가 오히려 그 점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팀을 무력화시켜서 어거지로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낸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국민들께서 이 정권에게 더 엄중한 형량의 유죄를 선고하실 것이다 하는 점을 경고해 둡니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군과 보훈 쪽까지 국가기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서 대선에 개입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관권 선거이고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정치 민주주의의 역사는 관권 선거로부터 벗어나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듯 크게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은 검찰에 체포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실 거부를 지시했습니다. 심지어 체포된 직원 석방과 압수물의 반환까지 검찰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고 증거 인멸입니다.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헌법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전면으로 훼손한 중대 사건입니다. 더욱이 국정원과 공조한 혐의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왔는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자, 포항을룬 선거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고 박근혜 정부에게 경정을 울리기 위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당의 아성이라는 포항의 유권자들께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고 이 정권에게 경정을 울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허대만 후보의 당선이 박근혜 정권에게는 보약이 되고
포항과 울릉의 미래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직 지역 발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웃고 울면서 여러분과 함께 뒹굴면서 여기까지 온 우리 지역의 일꾼 허대만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유권자 여러분께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대만 후보는 민주당이 자랑하는 영남권의 대표 주자입니다. 허대만 후보는 26살에 포항의 시의원으로 시작해서 지난 20년 동안 오로지 포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청사진을 그려온 사람입니다. 포항을 지켜온 포항의 일꾼 이 허대만 후보에게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주신다면 우리는 허대만 국회의원을 앞세워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힘 모아서 포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영일만의 자존심 우리 허대만 후보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대만 후보입니다. 정말 바쁘신 우리 중앙당 지도부께서 이렇게 포항까지 방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선거를 시작하면서 이 중앙당의 과도한 지원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당대당 이 포항에서 충돌하는 모양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중앙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지도부가 올 때 우리 포항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한 현장 방문이라든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안민석 의원께서 오셨을 때는 오천 중학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그 문제의 학교 지원책을 의논을 하고, 이미경 의원께서 오늘 오실 텐데 오시면 KTX 역사 방문을 해서 포항 서울 KTX 공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의 후보이기 전에 포항 사람입니다. 포항의 포항 사람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중앙당 지도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포항의 주요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선거 과정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포항을 위해서 우리 중앙당을 활용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 시민에도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항을 위해서 민주당을 활용해달라. 허대만 하나가 아니라 127명 민주당 국회의원을 모두 이 어려운 포항을 위해서, 우리는 대통령도 뽑아봤고 고향 출신 대통령이 형님을 육선 의원까지 만들어봤지만 철강산업 이후에 대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철강산업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지역 경기가 IMF 때보다 훨씬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30년 동안 새누리당을 지지해 왔지만 대통령까지 뽑고 여당 중진 실세 형님까지 뽑았지만 우리 포항의 현실이 이러하다면 이제는 여당과 야당을 좀 두루 힘을 합쳐서 지역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지역 발전의 협력 체제를 좀 갖춰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공감대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 초반부터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열린우리당 도지사 후보일 때 제가 선거대책 본부장이었지만, 그래서 누구보다 할 말이 많지만 좋은 이야기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한마디도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법정 선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당의 결정에, 그야말로 중앙당의 잘못된 결정에
굴종하고 있는 우리 포항 지역 국회의원 후보의 모습을 보면 우리 포항 시민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할 것입니다. 포항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중앙당의 찍소리라도 한번 내고 불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중앙당에서 결정했다고 잘못된 결정이지만 이걸 반발하면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포항 사람으로서 수치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앙당에 제가 선거 공약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형님 예산 논란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당에서 직접 제기한 논란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논란 와중에서도 형님 예산이 한 푼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포항 예산이 한 푼이라도 깎인다면 민주당 안 하겠다 하는 소리까지 해가면서 정세균 대표나 손학규 대표한테 저항도 하고 반항도 하고 없어도 하고 하면서 저는 그 예산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항이 철강 산업이 발전된 도시고 대통령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도시고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굉장히 어려운 도시입니다. 철강 산업이 침체에 빠지니까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지부진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제4세대 가속기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비록 원내위원장이었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울까를 고민해왔고 실제로 예산철만 되면 관계자들 손잡고 서울 가서 우리 당 의원들 설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포항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인프라로 좀 작용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은 포항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R&D 인프라입니다. 이런 이 인프라 4세대 가족기가 좀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늘 오신 김에 좀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상득 의원께서 2008년도에 공약했지만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포항 남부의 새로운 공업 산업 입지를 위해서 블루베리 국가 산단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LH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야당의 지원, 협력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 사업의 진행에 야당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협력을 아끼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오신 김에 우리 지도부의 약속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포항에 지금 조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조용한 변화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반드시 내게 될 겁니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서울에서의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의 폭풍우를 몰고 오듯이 포항의 작은 변화가 대한민국 정치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열심히 해서 꼭 승리를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당대표님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경태 최고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양승조 최고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원식 최고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준기 경북도당 위원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관영 수석 대변인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당 대변인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허대만 위원장께서 이번 선거에
나오시는 민주당으로 네 번째 출마를 하십니다. 저도 부산에서 28살 때 출마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척박한 그런 지역에서 계속해서 민주당으로 출마해 주신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 허대환 후보에 대한 진정성이 저는 묻어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정치가 제대로 꽃을 피우려면은 여야가 서로 공존하는 그런 정치 지형이 되어야 됩니다. 호남 지역에도 저는 여야가 공존하는 그런 정치가 앞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남 지역에서 특히 대구 경북에서 여야가 공존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또한 정치 개혁과 국가 발전이 저는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지역 감정,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항 재보궐선거에서 그동안의 민주당으로 계속해서 민주주의의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허대만 기호의원 후보에게 포항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 그리고 소중한 지지가 저는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 후보가 공약했던 그런 포항 시민과의 약속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김한길 대표님 이하 많은 지도부께서 오셨습니다. 반드시 허 후보의 약속이 곧 민주당의 약속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포항의 자존심을 꼭 한번 이번 기회에 세워주시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북을 책임지고 있는 오준기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배영애 지역위원장님, 이남희 지역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덕 지역위원장님과 김수호 노인위원장님도 열심히 이 허대만 후보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노력이 저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30일 날 허대만 후보에게 좋은 결과 포항 발전에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포항 시민 여러분, 10월 30일은 포항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입니까? 포항의 조강 지처입니까? 아니면 나그네 철새입니까? 젊은 26살 포항 시의원을 시작해서 20여 년 동안 오로지 이 지역 포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포항 시민과 함께 온 후보에게 일할 길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철새처럼 이당 저당을 오가며 양지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정답은 자명합니다. 지조와 의리를 중시하는 포항 시민들은 허대만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감히 포항 시민이 자존심에 호소드립니다. 지금의 포항 재보궐선거는 왜 치러집니까?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구설수의 주인공이자 불법 선거운동의 당사자를 후보로 내세운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번 포항을 맡기실 것입니까? 심판해야 됩니다.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불안과 분노로 차오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 국민 기만 때문입니다. 무상 보육, 아이들 기저귀 지원, 고등학생 무상 교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청년들의 군 복무기간 단축,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 600만 어르신 매월 20만 원 지급 약속, 그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국민의 표 훔치기, 공약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댓글과 트위터를 통한 조직적 선거 개입, 경찰청의 수사 은폐 축소,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 국기 문랑, 헌정 유린 행위 등 이대로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심판해야 됩니다. 정의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길의 첫걸음은 허대만 후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을 심판해야만 제대로 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 운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포항시민이 정의로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10월 30일 국민과 역사가 포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우원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과서 8종에 대해서 829건의 내용을 보완하라고 권고를 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을 그 살해자 일본의 입장에서 명성황후 살해의 불가피성을 논의하는 자료까지 실은 친일 독재미와 교학서 교과서를 살리려고 물타기를 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천박한 장사꾼 보수 정권이라면 박근혜 정권은 이념형 수구 보수 정권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정권의 성격대로 4대강 사업에 그 정권의 명분을 걸었듯이 박근혜 정권은 과거 친일 독재 인사들의 복권을 노리는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에 정권의 명언을 건 듯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4대강은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 교과서를 바꾸려는 시도는 지금은 어떤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4대강이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라왔듯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 민주회복의 역사를 바꾸려는 교학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 교학서 교과서 그리고 국정교과서 시도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라올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의 정의입니다. 이 역사의 정의를 지키는데 지금 포항의 힘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에는 을지로위원회가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을을 지키는 길로 가겠다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을지로위원회는 을을 지키는 법을 만드는 위원회입니다. 지난 남양유업 사태를 겪으며 갑의 횡포, 을의 눈물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감추어져 있는 불공정 거래의 민낯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노력으로 을지로위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지난 6개월 가까이 을지로위원회는 남양유업 사태, 미니스톱, 크라운 베이커리, 메일유업의 화물 노동자 문제, 히브로드의 하청 노동자 문제 등 12건의 불공정 거래를 상생협약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지금도 롯데그룹, KT, LG 유플러스, 아모레퍼시픽 등 슈퍼갑들과도 그들의 불공정 피해자들과 함께 협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신뢰받지 못하던 많은 을들로부터 민주당을 다시 찾는 그런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포항 시민 여러분 중에 포항 시민 여러분 중에 을의 위치에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신문고로 들어와 어려움을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을의 눈물을 다 닦고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이 고통받는 현장에서 민주당을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을 허대만 후보와 함께 합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지금은 포항의 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준기 경북 도당위원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대만 후보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북도당위원장 오준기입니다.
먼저 국감이 바쁘시고 지금 현 정국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허대만 후보를 위해서 포항에 찾아주신 우리 김한길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당선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이 많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탈 현상들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그리고 육선의 이상덕 의원의 행태로 인해 그리고 이어진 김영태 의원의 국회의원 상실로 인해서 포항의 자존심이 뭉개질 대로 뭉개져 있습니다. 지금 포항이 그동안에 권력이 없어서 포항이 발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포항이 힘의 축이 없어서 발전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했지만 음식에 맛이 없었던 것은 그 음식을 만드는 손맛이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손맛은 뭡니까? 어머님의 손맛은 바로 정성입니다. 마음이고 진심입니다. 지금은 포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꾼이 누구냐? 바로 포항의 미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포항을 위해 열심히 뛸 진정한 일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올바른 일꾼을 뽑아야만 포항의 자존심을 살리는 것이고 어려워진 우리 포항을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박명재 후보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임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박명재 후보는 신의를 버리고 오직 권력과 지위와 개인의 욕심만을 쫓아서 지금 새누리당 후보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는 아주 뻔뻔하고 부끄럼 없는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신의를 헌신짝 마냥 버리는 그런 후보에게 우리 포항 시민들은 결코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박명재 후보와는 반대로 우리 민주당 허대만 후보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포항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45년 동안 대학 생활을 빼고는 포항에서 살며 세금 내고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거듭 호소드립니다. 올바른 일꾼은 진심을 제대로 갖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발휘될 때 반드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포항을 위한 그러한 일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허대만 기호 2번 허대만을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